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뭐 객관적인 뉴스를 쭉 보게 되면 조금 어두운 느낌, 암울한 그런 뉴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현재 바깥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터지는 큰 변수 하나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민심이 변하고 있죠. 대통령을 이제 탄핵에서 구출하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규명하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자. 이런 거대한 울림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가능한데요. 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CPAC라고요. 보수주의 행동 회의 혹은 행동연합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미국 내 행사입니다만 이건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죠. 보수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앞으로 보수의 이제 길을 이렇게 모색하고 보수에 기반한 자유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범세계적인 그런 협의체다, 회의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의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나 뭐 등등 해서 여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수 최대 규모 행사 CPAC에서 한국 부정선거 논의 가능성이 지금 터졌죠. 이미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민경욱 전 의원이 벌써 그것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지금 화답해가지고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그런데 적어도 일론 머스크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CPAC 참석에 전기톱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자, 이 사람은 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기톱을 들었을까요? 이거 좀 볼까요? 전기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사 내용이 없네요. 기사 내용이. 왜 전기톱을 들었을까요? 아마 저건요.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민경욱 전 의원 미국 CPAC 공식 만찬 참석 탄핵 위기 몰린 윤 대통령을 도와달라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 CPAC 행사는 우리 이제 국내 주요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외국에서는 크게 다르거든요. 영어 관련 기사가 쫙 나오잖아요. CPAC를 검색하게 되면 국내 기사는 거의 없고 외국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보더라도 국내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세계적인 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보수적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언론 자체가 너무도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조가 없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범세계적인 추세가 좌경화합니다. 언론은요. 이게 진짜 큰 문제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인사들 이번에 이분이 CPAC 행사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 사람도 알아주는 보수 인사죠. 프레드 플라이즈라고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인데요. 이분의 생각이 지금 보수 세력들 저 CPAC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인사들의 공동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오거든요. CPAC에서 분명히 발언을 합니다. 상당히 긴 연설을 할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대한민국 상황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을 안 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1탄이 터졌죠. 이분입니다. 모셰 탄이라는 분인데요. 윤석열 탄핵 주제로 이미 CPAC에서 연설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금 지키려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연설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트럼프 사람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때문에요.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선다라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조만간 이제 트럼프발 정말 그것이 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참고로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법조인이죠. 자, 이분 연설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주제로 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언급도 했고요. 대단한 겁니다. 재론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선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분들, 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채널 A에서 이제 이 뉴스도 나왔었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견제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언급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히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외생적 변수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되겠죠. 저런 것들을 널리 이제 공유하고 퍼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민심이 지금 난리 났죠. 대통령을 구합시다.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개봉 앞둔 비상계엄 지지 영화, 대통령 지지자들 상영관 늘려달라. 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여기 이제 27일 공개된다 그러네요. 자,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 또한요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포. 자, 여기에 이제 꼭 개방이 됩니다. 이제 지금 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들, 자유우파, 애국 보수 세력도 과거의 그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행동력도 있고, 요소요소에서 이런 어떤 전투 본능을 번뜩이고 있는 거죠. 이 전부 이제 외생적으로 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이게 금융권에 있는 국민이 이런 글을 올렸죠. 자기는 금융권에 근무한다. 근데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는 여러 명이 있는데 2명이 보수고 대다수는 좌익들이다. 좌빨이다. 이들은 평소 정치적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맨날 윤 대통령 욕을 하다가 2월 들어 단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전부 다 정치 얘기를 안 한다 그러네요. 의식적으로. 이게 바로 지지율의 힘이고 2030이 지금 일어섰기 때문이다. 너무 고맙다. 대세가 흔들리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죠. 조금만 버티고 힘내자. 반드시 이긴다. 또 이거는요. 골프 모임 나가는 또 한 인사의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대충 한번 필드 나가면 12명씩 나오는 모임이 있다. 죄다 4050 좌빨 천국이다. 운동 끝나고 점심 먹는데 정치 이야기 1도 안 꺼낸다. 그런데 이자들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서 입국당하는 게 정말 뭐 같다. 이것도 지금 놀라운 변화죠. 이게 민심은 이처럼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희망적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겠죠. 사실 이게 정식 언론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것뿐이지 이런 게 뉴스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밑바닥 혹은 저변의 기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라운드 C에 또 이렇게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신의 이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광주입니다. 어제 아내와 20대 딸과 아들 10대 중3인데요. 아들이 광주 탄핵 반대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의 호소를 듣고 20대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성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결사 탄핵 반대합니다. 광주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지지 않고 대표님의 빨간 약으로 결사 항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화되어 있는지 중국의 속국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전파하는 전도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종북적인 어떤 그런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중국 이슈가 더 커요, 사실은.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영원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광주여 깨어나라. 이 광주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광주 사람으로서 참석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윤 대통령 복귀. 자, 전라도에 시집 와서 20년 전주와 광주에 사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전라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입틀막하며 사는 것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주에서 광주로 이사 왔을 때 광주가 광역시임에도 낙후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민주당은 도둑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호남이 정치적 캐스팅 보트가 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집회에 참여하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전라도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요. 이 전라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본질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한 방에 모든 것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라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하고 전라도는 불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재인은 이 전라도를 잘 이렇게 뭐랄까 대우했다 그럴까 아니면 거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했죠. 그래서 전라도 민심이 항상 문재인에게 가 있었는데 이재명은 전라도 민심을 잡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인기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엄청난 어떤 변화의 주역이 전라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자친구와 광주 집회 참석한 광주 토박이 커플입니다.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김성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개몽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전 광주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공산당,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 세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의 민주당은요. 민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종북입니다. 이걸로 보면 딱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계급사회입니다. 민주당은. 자, 광주 사람입니다. 어제 일곡동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사람들이 이재명 민주당 욕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 우파 많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놀랍습니다. 광주 사는 50대 아저씨입니다. 87년 금남로는 학교 다닐 땐 버스에서 본 모습은 최루탄 냄새와 보도블럭 화염병을 든 주사파들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군요. 후세대에 부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남겨줘야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광주까지 오신 그라운드님과 전한길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주 사람인데 어제 어머니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민주당 지지였는데 계엄 이후 여러 가지 나라꼴을 보면서 탄핵 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흔들었고 제 인생에서 진짜 시민으로 깨어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깨시민의 그 의미도 바뀔 것 같네요. 자, 광주 50대 여자입니다. 주변분 4명과 참석하고 왔어요. 광주에서 외치는 탄핵 반대 외침이 눈물이 났습니다. 자, 전라도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 난중 일기 뭐 등등등 해서요. 호남이 나라를 지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매일경제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서마저 목포수 탄핵 반대 집회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박지원이도 지금 발칵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감히 여기서 이런 식인데요. 어림없습니다. 여기로 지금 우리 태극기 애국보수 자유우파 혹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지금 대거 지금 일어섰습니다. 전라도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남로 집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불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은 광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전부 외지시 왔다라는 거지. 전부 대절버스로 왔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간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적어도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30% 내지 40%는 광주 자체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참석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심상치 않다 그러죠. 광주시 자체가 벌써 그런 분위기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김대중 DJ 정치적 고향 목포 더럽히지 말라. 김영록 지사 발끈. 이 김영록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대선 나온다고 난리치고 있어 지금. 자,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22일 탄핵 반대 집회 시의회 취소하라. 취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나라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건 불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기정이가 광주 시장이죠. 집회 허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근데 허용했지 않습니까? 장소만 조금 바뀌었고요. 그것처럼 집회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요.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굉장히 희망적인, 지금 힘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 극히 일부를 가져왔고요. 지금 대학 난리 났습니다. 서울대, 뭐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뭐 경북대, 뭐 전국에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지금 탄핵 찬성 아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러고요.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응집시키고 있는데요. 3월 개학과 함께 정말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대통령을 구하자 이 대열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